예, 수고 많습니다. 영주문경 예천의 최교일 의원입니다. 먼저 표 한번 봐주십시오. 작년에 우리 경제가 3.1% 성장을 했죠. 그 중에서 산자부에서 밝힌 것은 수출의 기여도가 1.6%, 50.7%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금년도 3, 4분기 GDP 성장률이 0.6%라고 어제 발표가 됐죠. 그런데 거기 보면 0.6% 성장한 거에 수출 기여도는 1.7%다. 내수는 마이너스 1.1%. 내수는 오히려 마이너스 기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올해 1, 3분기 전체 경제 성장률 2.2%. 이 중에서 수출이 기여한 것이 몇 프로냐? 1.2%, 55%다. 내수 기여도는 1.0%에 불과하다. 이것은 저 한국은행의 분석을 의뢰해서 받은 자료입니다. 그래서 수출이 없었다면 올해 3분기까지 내수만으로 성장은 1.0%에 불과합니다. 만약에 4분기에 작년처럼 0.2% 가든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그러면 0%대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정말 우리 경제는 수출이 떠받치고 있다. 수출이 없으면 잘못하면 0% 성장률로 추락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수출이 그만큼 무시할 수 없다. 그런 현실이죠. 그렇습니다. 예.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. 저것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분야별 성장 기여도입니다. 저기 보면 맨 위에 국내 총생산은 0.6% 성장했죠. 경제가. 민간 소비가 0.6% 성장했고요. 정부 소비가 1.6% 성장했습니다. 투자는 마이너스고 저 밑에 보면 줄친 네모 하나는 수출이 3.9%입니다. 결국 수출이 3.9% 성장하고 정부 소비가 1.6% 성장해서 3분기에 0.6%의 성장을 견인했다. 정부와 수출이 없으면 그야말로 마이너스 1.3% 역성장하는 그런 상황이고요. 저게 지금 마이너스 된 걸 다 합치면 한 12% 정도 됩니다. 마이너스. 근데 플러스 된 걸 다 합치면 한 7%밖에 안 돼요. 그런데도 플러스 성장이 일어난 것은 그만큼 수출 부분에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. 비중이 크니까 3.9%만 성장을 했어도 플러스가 됐지만 다른 거 10% 이상의 마이너스를 극복하고 이제 플러스가 된 거죠.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자 민간 소비 0.6% 늘어났는데 이 민간 소비의 저소득층의 비중 우리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 그 하위층 소득 0.58%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그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 경제 성장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은 분배와 복지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.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소득층, 소득층대 반대하지 않습니다. 근데 이 문제를 분배와 복지 문제로 해결해야지 이것을 소득주도 성장, 이것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다. 그래서 52시간 또 최저임금을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. 바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. 일자리를 줄이게 되는 겁니다. 이 문제를 처음부터 복지 문제로 접근했으면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 이겁니다. 좋아요. 괜찮아요. 그런데 지금과 같은 그런 경쟁력 약화, 일자리 문제는 안 생긴다는 거죠.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최저임금을 올릴 때 이걸 기업이 감당 못하니까 정부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겠다. 처음부터 그거 예상하고 한 건 아니죠. 예상한 건 아니죠. 그런데 막상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기업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. 할 수 없이 정부에서 돈을 버텨주자 해서 된 거 아닙니까? 최근에 제가 어떤 기업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일본에 배를 3척을 발주를 했답니다. 왜냐하면 이분이 해운다다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 선박 가격이 더 비싸대요. 비교해 보니까 일본은 그 선박 가격도 비싸고 금융을 거의 마이너스, 그러니까 하여튼 제로금리로 금융 지원해주고 값이 싸니까 일본 가서 수주하는 거 이겁니다. 우리나라 금융 지원 안 해준대요. 왜냐? 건실한 기업이니까 안 해준다 하더라고. 그분 표현은.
대우조선, 뭐 성동조선 이런 그 부실 기업에 그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 그 이 소득주도 성장이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고요. 우리가 통계적으로 아무리 봐도 저소득층 소득 증가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배와 복지 문제로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. 그런 면에서 어제 발표하신 그 내용 중에서 대부분이 그야말로 혁신성장, 기업 지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.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가야 되고 특히 이 중소기업 부분에 말이죠. 중소기업이 99%인데 이게 숫자가 사실 많습니다. 그래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. 중소기업에서 한계기업도 많고요. 부실기업 많습니다. 중소기업 살려준다고 해가지고 이거 다 살려준다 해가지고 다 살려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중소기업의 이 덩치를 키우고 경쟁력 회사를 키우고 해서 중소기업을 점점 키우고 그래서 거기서 그 좋은 회사가 많은 고용을 창출하게 해야 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어쨌든 키워줘야 됩니다. 여기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죠. 예, 저 의원님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. 여러 가지 많이 섞여 있는 말씀이긴 한데 무슨 취지를 하신 말씀이고 또 어떤 충정을 하신 말씀이 잘 알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고 그 속에 흐르는 의원님의 말씀은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. 또 조금 제가 뭐 다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 잘 알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. 예, 제가 관세청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관세청의 이 품목심사, 이 사전심사 말이죠. 예. 이 관련해서 일주일 전에 회의 안건을 배포를 해야죠. 일주일 전에 알고 계십니까? 품목분류위원회 할 때. 예. 예, 최규리 의원님, 예,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존경하는 윤우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.